속보, 홍명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주 교활한 놈이었어. 역대급 충격과 경악. 홍명보 향의 이면은 축구인들. 축구계 파장, 디귿디귿.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회 출석을 앞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의 사령탑 선임과 관련된 또 다른 폭로가 터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 감독은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축구계에선 홍 감독과 더불어 정몽규 축구협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한국 축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우승 실패와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무산으로 크게 휘청였다. 국가대표팀의 경우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하고 홍 감독을 선임하기까지 반년이라는 시간을 쏟았지만 기대와 응원보단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팬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민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 홍 감독은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한국 축구가 진전하는 데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업무에 착수했지만 안방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야유가 빗발칠 지경이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지난달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중 축구협회 관련 논란을 묻는 질문에 규칙과 과정을 정한 것도 축구협회인데 본인들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지켜진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지적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구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600억 원대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선 원래는 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한 자체가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를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 회장의 사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못하게 돼 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허가하면 할 수 있다.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 못을 박았다.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 중인 국민의힘 진종호 위원은 홍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다.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축구협회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증인도 있다고 예고했다. 홍 감독과 축구협회를 둘러싼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자신을 JP스포츠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마지막까지도 축구협회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무례한 행태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제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생겼다고 남겼다. 르나르 감독은 파리올림픽 이후 프랑스 여자 축구대표팀과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국가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 중 하나다. 또한 전 대표는 감독에 대한 허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퍼졌으며 르나르 감독은 급여와 생활 조건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이를 무시했다. 마치 이미 정해진 대본이 있었던 것처럼 홍 감독은 르나르 감독이 공정한 기회를 받기도 전에 선임된 것처럼 보였다고도 덧붙였다. 홍 감독과 축구협회 수뇌부가 현안 질의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딛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를 향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홍명보 울산 응원. 클럽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세계에 보여줄 것. 대표팀에 대해서 한국은 아시아 최고팀. 세계적 경쟁력 가지고 있다.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인사이드 피파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한국 축구의 방향성을 설명했고 한국 축구의 자긍심을 드러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축구 전설 홍명보는 울산 HDW 감독으로 피파 클럽 월드컵에 진출했다. 내년에 열리는 피파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는 유일한 한국 클럽이다. 하지만 홍명보는 내년 울산 벤치에 앉지 않는다. 그는 두 번째로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감독은 아시아의 주요 클럽 중 하나를 지도하게 돼 영광이다.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성공은 나뿐만이 아니라 선수들과 클럽의 전체 덕분이다. 클럽 월드컵은 한국 축구가 얼마나 좋은지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것은 물론 국가대표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을 떠난 홍 감독은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치르고 있다. 1차전 팔레스타인과 0에서 0으로 비겼고, 2차전에서 오만을 3에서 1로 잡았다. 홍 감독은 나는 대표팀에서 코치 경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팀 주변 환경이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 일이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선수와 코칭 스태프 모두 새롭다. 이제 현재 스쿼드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동에서 원정 경기는 항상 까다롭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아 최고의 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축구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변화에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우리만의 축구 철학을 확립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측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주요 목표는 2026년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이다. 우리 선수들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도구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작은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수들이 한국의 독특한 축구 문화에 기반한 적절한 환경에서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홍 감독은 한국 축구 문화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 요즘은 경기장의 대부분 팬이 여성이다. 축구를 하는 소녀와 여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여자 축구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등록된 선수 수가 적고 경기 조건이 종종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여자 대표팀이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들은 존경과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3. 대형 재계약 체결 오른쪽 화살표 9달 만에 방출설 플러스 최악의 선수 황희찬. 잔류 설득한 감독도 등 돌렸나 경쟁자에게 정말로 큰 상승세 칭찬. 울버햄튼 공격수 황희찬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게리 오닐 감독도 황희찬의 포지션 경쟁자를 칭찬했다. 황희찬은 최근 소속팀 울버햄튼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역 언론에서 공개적인 비판까지 등장했다. 울버햄튼 소식을 전하는 영국의 몰리뉴 뉴스는 19일 한국 시각 오닐 감독은 황희찬이 어려움을 겪으며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보도했다. 황희찬은 19일 영국 브라이튼의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리그컵 3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지만 득점 없이 침묵하며 팀의 2대3 패배를 막지 못했다. 울버햄튼은 이날 경기 기존 선발 자원들 대신 후보 선수들이 경기에 나섰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 선발 제외됐던 황희찬도 이름을 올렸다. 황희찬은 직전 공식전 3경기 모두 선발 제외되며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었다. 울버햄튼은 경기 초반부터 실점하며 끌려갔다. 전반 14분 카를로스 발레바에게 실점을 헌납했다. 이후 전반 31분 시몬 아딩그라가 추가골을 넣으며 울버햄튼은 흔들렸다. 전반 44분 곤살로 게데스가 추격골을 터뜨리며 1에서 2로 전반을 마쳤다. 하지만 울버햄튼은 끝까지 추격하는 데 실패했다. 후반 40분 페르디 카디오글루가 울버햄튼 골망을 흔들며 경기의 쇠기를 박았다. 황희찬은 후반 26분 교체되며 팀의 득점도 안기지 못하고 이미 그라운드를 떠난 뒤였다. 울버햄튼은 후반 추가 시간 토미 도일의 득점이 터졌지만 이미 승부는 기운 상태였다. 황희찬은 이날 경기 후반 4분에서 야첫 슈팅을 기록했는데 이후 슈팅을 추가하지 못하며 공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패스 성공도 14회에 그쳤고 공소유권 회복 6회 외에는 돋보이는 기록도 없었다. 지난 시즌 활약과 비교하면 황희찬의 올 시즌 활약상은 더욱 아쉽다. 황희찬은 지난 시즌 리그 29경기에 출전해 12골 3도움을 기록했으며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안컵 이후 후반기 득점 페이스가 떨어지며 더 많은 득점을 터뜨리지는 못했지만 시즌 막판까지 꾸준히 팀 공격의 핵심임은 분명했다. 올 시즌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마르세유, 로베르트 데제르비 감독의 구애까지 거절하고 잔류를 택한 황희찬은 시즌 초반 2경기 부진과 함께 곧바로 벤치로 자리를 옮겼다. 아스널전 당시 날카로운 크로스로 득점 기회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것이 공격 포인트로 연결되지 못했고 부진이 시작됐다. 첼시전 활약까지 미미하며 이어진 벌리와의 리그컵 경기부터 게리 오닐 감독은 황희찬을 제외한 선발 명단을 구성했다. 몰리뉴 뉴스는 황희찬은 브라이튼전에서 정말로 고전했다. 그는 지난 시즌 오닐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지만 힘겹게 새 시즌을 시작했고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솔직히 끔찍한 모습이었다. 이런 폼으로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논란의 여지 없이 황희찬은 올 시즌 울버햄튼 최악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지난 시즌과 같은 위협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스포츠 언론 디애슬레틱은 황희찬의 상황에 대해 올 여름 프랑스 마르세유 관심을 받았던 황희찬은 울버햄프턴에 잔류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최고의 경기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선발 복귀는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보인다.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까지 3개월이 남았다. 그때까지 선발 자리를 되찾지 못한다면 내년 1월 그의 앞날에 새로운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며 방출까지도 구단이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희찬이 지난 2023년 12월 재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불과 9개월 만에 방출까지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뒤집혔다.